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운영진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운영진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사이트 운영진 분들과 사이트 관련 알림을 함께 받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진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면서 실제 내 사이트의 운영진을 만든다면 어떠한 점들을 첨부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운영진 알아보기입니다. 우선 운영진이란 사이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요. 단순히 운영진 그룹 하나가 아니라 사이트마다 여러 개의 운영진 그룹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표로 예시를 정리해 왔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병원의 소개나 콘텐츠 같은 것을 업로드하는 콘텐츠 관리자,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다면 병원 예약이나 비대면 상담을 관리하는 이런 상담 운영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마케팅이나 혹은 관리자까지도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맵에서는 이렇게 운영진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도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그런데 운영진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관리자 계정 하나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들어가면 되는데 꼭 설정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우선 해당 사이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은 아이맵의 회원이자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는 사이트 결제부터 사이트 삭제까지 정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진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관리자 계정을 돌려 쓰시는 것보다는 운영진 그룹을 따로 만드셔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 디자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으로 동시 접속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 내가 변경한 디자인이 수정이 되지 않거나 꼬이실 수가 있어요. 분명 나는 디자인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상한 디자인 들어가 있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디자인 권한을 여러 명이 필요하시다면 그때도 꼭 운영진을 만드셔서 하나의 계정으로 동시 접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계정으로 단독 작업하시는 것을 네, 정말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운영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맵에서는 운영진 하나하나를 운영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표와 같이 필요한 운영진 그룹별로 그룹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룹에 필요한 권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방법은 실제 사이트에서 만드는 법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이 뒤에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맵 가이드 운영진 설정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맵 사이트에 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내 사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이트 목록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운영진 설정에 필요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좌측의 메뉴바를 보시면 사용자 관리에 운영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아직 운영진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고객님들은 저와 같이 아예 그룹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 운영진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만드실 그룹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콘텐츠 팀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여기 파란색으로 운영진 그룹으로 설정된 사용자는 해당 주소를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운영진 분들은 사이트 관리자와 다르게 사이트 목록에서 관리 페이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관리자는 아이맵 회원이기 때문에 아이맵 로그인을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목록에 보이지만 이 소유자는 단 한 명이죠. 아무리 내 사이트에 운영진이 많다고 해도 그분들은 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아이맵의 회원이 아니라 내 사이트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자분들처럼 이런 내 사이트 목록이 별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셔서 직접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 시스템 알림이나 개인정보 권한 설정 등 운영진 분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줄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물음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툴팁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인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사이트에 도메인이나 SSL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받고 있는데 소유자인 내가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 운영진이 따로 있다고 하면 해당 운영진 그룹에게는 이 주요 시스템 알림 수신이라고 항목을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권한 설정은 여러분 사이트에 있는 개인 정보들이 모두 보여지거나 혹은 별표 처리돼서 암호화해서 보여지도록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처럼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운영진들이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내 사이트 회원의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같은 이런 개인 정보들이 마스킹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운영진 분들이 만약에 회원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암호화 없이 봐야 된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제가 관리자 페이지 들어갔는데 별표 처리돼서 뭐가 보여요? 라고 문의를 하세요. 그렇다면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한 운영진 계정에게 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메뉴별 권한 설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 모드부터 환경 설정, 고객 지원까지 있는데요. 이 메뉴가 바로 이 좌측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운영진이 들어와서 조회를 하거나 혹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이트가 쇼핑몰인데 이 운영진이 주문까지 관리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이러한 MD와 같은 업무를 한다면 쇼핑 기능도 당연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콘텐츠 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핑 기능이나 사용자 관리는 해당 그룹에게는 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사이트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에 조회와 편집 권한을 일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관리 중에서도 저와 같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더 세부적인 항목이 펼쳐지시고요. 이 중에서 게시물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특정 항목만 체크를 해지해 보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우선 컨텐츠 관리 권한만 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세부 설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엑셀로 백업을 하셔서 외부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쇼핑 엑셀 다운로드 같은 것들. 즉, 여러분 쇼핑몰에 있는 주문을 일괄로 빼서 엑셀로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서도 운영진 분들께 권한이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해진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영진 그룹을 처음 생성하실 때에 알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콘텐츠 팀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더니 앞에 운영하고 다시가 자동으로 붙었죠. 이거는 운영진 그룹을 만들면 자동으로 붙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룹이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진 그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해당 그룹에게 어떤 권한을 더 주거나 권한을 빼고 싶다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보이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은 창에서 추가적인 조절도 가능하세요. 이어서 내가 만든 운영진 그룹에 운영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그룹은 있지만 운영자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파란색 보이시는 운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운영진이 사용할 계정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운영진이 내 사이트의 일반 회원으로 이렇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굳이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회원을 운영진 그룹으로 변경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운영진이라고 하는 계정 자체가 사이트 회원이자 운영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회원이 있을 때는 운영진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직 운영진으로 사용할 계정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관리자분들이 직접 운영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에 운영진으로 추가할 계정이 없으시다면 운영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시는 화면에서 네, 이 운영진 그룹의 어떤 팀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서나 직급 항목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도록 열리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넘기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이 운영진 분이 내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계정이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진 분이 네이버 이메일 사용한다면 이렇게 네이버 이메일 형태를 입력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비밀번호도 우리 관리자분들이 생성해서 전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네, 저희 아이맵 비밀번호 정책,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운영진분이 사용하실 이름으로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추가한 운영진 혜성이라는 계정이 콘텐츠 팀 운영진으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운영자분이 이미 이렇게 가입을 해뒀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보시면 닉네임이 운영진 혜성이 아니라 그냥 혜성이라는 아예 다른 회원입니다. 이렇게 회원이 이미 있으시다면 사용자 관리, 사용자 목록으로 오신 다음에 이 그룹 부분을 클릭하셔서 운영자 그룹에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 명을 한 번에 여러분이 운영진 설정을 하신다면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신 다음 상단에 그룹 지정 해서 운영 콘텐츠 팀으로 일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원 중에 혜성이라는 회원과 아까 운영진 추가를 해서 운영진 혜성이라는 회원 두 명이 운영진으로 추가가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두 명의 각각 다른 회원이 알맞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운영진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이름 그대로 그룹이다 보니 하나의 그룹에 여러 명의 운영진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운영진인데 관리자 페이지 어떻게 접속해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운영진 분들은 아이맵 회원이 아니라 내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 보니 우리 관리자분들처럼 이 내 사이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실 때에는 사이트 주소 뒤에 슬래시 어드민을 입력하셔서 링크로 직접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사이트를 직접 링크로 접속을 한다면 주소창에 슬래시 어드민으로 끝나는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는 무조건 로그인 후에 접속이 가능한 페이지예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요 이메일을 아이디에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도 추가를 하신 다음 운영진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가장 처음 접속하실 때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라고 하는 팝업이 뜨실 거예요. 안내된 것과 같이 최초 1회는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밑에 있는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운영진 분은 관리자 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혹은 한 가지 접속 방법이 더 있어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프로필 박스를 클릭해서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또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소유자분이랑 동일하세요. 우리 소유자분들도 아이맵 내 사이트 목록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이트를 이렇게 소유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이 프로필, 회원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밑에 관리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소유자와 운영진 계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다 관리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즉, 다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상단에 이 프로필 기능이 아이콘이 꼭 있으셔야 해요. 혹여나 없으신 고객님들은 디자인 모드에서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추가하는 방법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모드로 접속하실 때에는 사이트 목록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 디자인 모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디자인 모드 버튼 선택하시면 접속 가능해요. 자, 상단에 프로필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기 버튼 밑에 있는 상단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왔을 때 이미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이 있다면 해당 위젯을 마우스 우클릭, 설정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 전에는 당연히 보일 프로필이 없겠죠. 로그인 후에 프로필이 노출되도록 이 로그인 후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프로필 아이콘이 없는 고객님들은 추가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혹여나 제 사이트는 상단에 이 로그인 장바구니라는 디자인 요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보이시는 플러스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 장바구니를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템플릿에서는 이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저와 같이 다 있는 상태실 거예요. 네, 이 운영진은 아이맵이 아니라 사이트 회원인 점을 유의하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 운영진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방법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 질문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들어왔는데 쇼핑 메뉴가 없어요. 혹은 콘텐츠 관리 메뉴가 없어요. 이런 문의입니다. 운영진 계정은 관리자와 다릅니다. 관리자, 소유자는 슈퍼 권한이죠.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했을 때 옆에 있는 메뉴창이 이렇게 길고 많습니다.
즉, 모든 메뉴를 접속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운영진의 경우 보시면 이렇게 메뉴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운영진 그룹에는 제가 아까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번호만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메뉴만 보이는 거고요. 다른 메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만약 운영진이 들어갔는데, 내가 주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문 메뉴가 없다라고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운영진 계정이 속해 있는 그룹에 권한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운영진 해성이라고 하는 회원에게 한번 쇼핑 기능을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운영진 그룹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해당 권한을 주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운영진 계정으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면서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운영진들과 함께 알림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여기서 표현하는 알림이라는 것은 내 사이트에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알림입니다. 저희 아까 처음 운영진 그룹 만들 때에 도메인이나 SSL 관리로 같이 뭔가 알림 받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해당 기능은 여러분 사이트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매한 도메인과 SSL을 관리하는 저희 아이맵에서 보내드리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알림과는 아예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이트 내에 뭔가 주문이 생성됐거나 혹은 내 사이트에 게시물이 작성됐거나 어떤 회원이 추가적으로 가입을 했거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 알림톡을 통해서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소유자분은 당연히 해당 알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설정하신다면 운영진들도 해당 알림을 받아서 사이트 관리를 함께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알림을 설정하기 전에 알림이 어떻게 발송되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쉽습니다. 우선 알림이 발송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 되었거나 새로운 주문이 생성됐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동으로 발송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일단 발송되는 걸 자세히 보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 사이트에 발신 메일로 수신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수신자라고 하는 건 운영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소유자분,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입을 완료한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신 메일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메일로 발신을 할 것인지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최초에 설정을 해주셔야만 이 기능이 정상 작동을 해요. 밑에 안내된 것과 같이 메일이나 SMS 알림이 발송되기 위해서는 발신 메일, 발신 번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발신 메일을 이미 등록해 두셨다면 운영진 그룹에게 이렇게 같이 알림 받도록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가져온 사이트는 이미 발신번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리 메뉴에 SMS 알림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미 인증 완료라고 발신번호가 보이고 있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원이 가입 완료했을 때 회원에게도 축하 메일을 보내고 소유자인 나도 받고 운영진까지 같이 받고 싶다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운영진 그룹이 여러 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그룹을 다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 하나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회원 소유자 운영진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결제가 완료됐을 때 회원과 특정 운영진만, 즉 소유자는 안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반대로 운영진은 안 받고 소유자 나만 받을 거야 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SMS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많이 문의하시는 게 그럼 어떤 내용으로 발송이 되나요를 좀 여쭤보세요. 옆에 있는 미리 보기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원과 운영진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가 발송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여나 알림톡이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알림톡 탭을 클릭하셔서 네, 어떻게 발송되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이 자동 발송되는 문자와 알림톡 템플릿은 여러분 수정이 어려우세요. 이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 혹여나 만약에 다른 내용으로 내가 문자나 알림톡을 발송하고 싶다면 사용자 관리 안에 있는 알림톡 보내기 혹은 메시지 보내기 메뉴에서 수동으로 발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제가 SMS, 즉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해 놓은 사이트는 체크만 하면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여나 이 발신번호가 없는 고객님들이라면 우선 내 사이트에 발신번호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발신번호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이트예요. 사용자 관리에 SMS 알림톡 메뉴로 가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어떠한 항목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SMS 알림톡을 사용할 거면 가장 먼저 사용 항목에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미인증되어 있는 발신번호를 옆에 있는 발신번호 등록 변경 버튼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발신번호 등록자 정보는 우리 소유자분이 아이맵을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해주신 번호라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해당 번호를 그대로 쓰실 거라면 발신번호 명의자를 소유자로 해주시고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청 사유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동의 클릭하시고 저장해주시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한번 새로 고침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 인증한 연락처가 아니라 이 연락처는 담당자 연락처고 발신은 우리 회사 소유의 번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발신 번호 정보를 입력하실 때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이나 타사 혹은 자사까지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이제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럼 해당 번호가 발신 번호가 되실 거고요. 다른 사람의 번호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번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세요. 이 서류를 하나하나 이미지 혹은 PDF 같은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두시면 심사가 요청이 되실 거고요. 저희 아이맵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소유자 번호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바로 등록이 됐지만 그게 아닌 경우, 즉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번호로 사용한다면 심사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영업일 기준 2, 3일 정도 내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저와 같이 이렇게 발신 번호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사이트 또한 자동 메시지 설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발송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정상 발송이 되실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SMS와 알림톡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SMS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알림톡 사용을 원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체크하셔서
한 번 더 알림톡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송 가능 건수를 먼저 충전을 해주셔야 발송이 됩니다. 지금 충전 건수가 0건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실 거예요. 충전 버튼 클릭하셔서 유료 서비스이니까 먼저 결제를 해주셔야만 알맞게 발송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자 메시지 또한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SMS 알림톡 발송 설정이고요. 이어서 이 이메일 발송하는 방법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미 되어 있다면 사용자 관리에 자동 메일 메뉴로 가신 다음 자동 메일 설정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아직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메일 발송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관리에 자동 메일로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사용 안 함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일 서비스를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끝나는 이 네이버 메일로 발신 메일을 등록하겠다고 하면 네이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골뱅이 지메일로 끝나는 구글 메일로 발신 등록을 한다. 그럼 지메일이 되겠죠. 저는 우선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발신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발신자 메일 주소가 바로 내 사이트의 발신 이메일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입력한 네이버 계정 메일로 발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로그인 아이디인데요. 이 부분은 이메일 형식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실제 여러분 로그인 하실 때, 즉, 이 아이디 형식으로 로그인 많이 하시죠. 이렇게 아이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네이버라서 이렇게 아이디 형식인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메일을 사용한다면 구글의 경우에는 로그인 할 때 이렇게 풀 이메일을 다 입력하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패스워드는 뭐냐면 가끔 여기다 아이맵 계정에 패스워드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절대 아니고요. 이 네이버 계정의 패스워드를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 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메일 소유가 맞는지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저희 아이맵에서 인증 메일을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 메일을 받게 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발신자 메일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아예 다른 메일로 입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인증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메일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실 거고 여기 이렇게 입력 창이 보입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혹 고객님들이 인증 메일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혹여나 저희 아이맨 메일을 스팸 처리한 게 아닌지 이 스팸 메일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 저의 경우 한번 네이버 메일함을 가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렇게 제가 인증 메일로 설정한 이메일로 이렇게 인증번호가 알맞게 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인증 메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증이 되면서 연동 완료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메일로 발신이 되시는 거고요. 이 밑에 자동 메일 설정에서 발신하실 상황과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 또한 옆에 있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 템플릿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즘 네이버나 뭐 다음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네이버의 경우는
시간당 최대 30회까지만 무료 발송이 가능해요. 이 자동 메일 자체가 무료로 제공해두는 서비스인데 메일사마다 메일 전송 한도가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1시간당 30회로 조금 적은 편이고요. 30회가 넘어가면 메일 발송이 차단이 되셔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여러분 사이트에서 메일이 많이 발송이 된다, 대량으로. 그렇다면은 이 메일건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용자 지정 SMTP라고 해서 별도의 웹메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메일건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1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 요금제를 쓰시면 하루에 더 많은 메일을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유료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네이버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메일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아이맵 가이드, 고객 지원의 고객 가이드 메뉴로 가신 다음 여기에 서비스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메일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 메일 기능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유자 계정 말고 다른 메일로 알림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요. 이거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면 발신 메일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수신자는 3명이었죠. 회원, 소유자, 운영진, 그룹. 이 중에 이 소유자는 어떠한 이메일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맵 계정, 아이맵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 대시보드로 가시면 옆에 이렇게 소유자 계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계정으로 수신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 여기 내가 입력한 발신 번호로 내가 수신까지 같이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맵 계정 메일로 소유자는 수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가입한 아이디, 아이맵 계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내가 발신번호로 등록한 이 네이버 메일로 수신도 하고 발신도 하는 게 관리가 더 편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이 메일을 운영진 계정으로 추가하신 다음에 해당 운영진 그룹을 이렇게 알림을 받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진 메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임의로 운영진 추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소유자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운영진으로 추가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발신 번호는 말 그대로 메일을 발신하는 번호이지 수신과는 다르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림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운영진들에게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는 내 사이트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진이 많은 사이트들은 운영진 접속을 했을 때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좌측에 있는 메뉴바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보안 개인정보 보호로 가시면요. 운영진 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진 계정을 대상으로 동시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특정 IP로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의 IP 같은 것들 넣을 수 있겠죠. 혹은 운영진 로그인을 할 때 해당 로그인 계정, 이메일이나 등록된 연락처로 한 번 더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번호를 입력해서 접속 가능하게끔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관리 페이지 접속이 허용되는 IP 등록은 말 그대로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할 때 IP를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IP를 추가하셨다면 해당 IP로만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한데 이것은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자분들도 제한이 되는 기능입니다. 체크를 하셨다면 꼭 IP 허용을 추가를 하나 이상은 해주셔야 접속이 가능하고요. 혹여나 내가 우리 회사 IP 하나만 등록해서 사용을 하다가 회사에 IP를 바꿨다라고 하시면 지금 등록된 IP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실 때 바뀐 IP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설정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병원 사이트를 개설하는 교육부터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진 분들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운영진은 처음 사이트를 만드실 때 알맞게 설정해 주시면 운영하시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여나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신 고객님들이라면 오늘 이 교육을 본 날로부터라도 꼭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교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